일단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현행 논술은 배경 지식보다는 문해력이에요. 네. 그래서 배경 지식은 독해라든가 그 글을 읽는 데 있어서 출제 의도를 찾는 데 있어서 어떤 소스 그렇게만 활용하셔야지 배경 지식이 주가 되면은 안 됩니다. 네.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죠? 출제 의도에서 벗어난 답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말이 떠오르네요. 책 한 권 읽은 놈이 제일 무섭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디 입장구소 김민성 소장입니다. 인문논술 김경민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김경민 쌤께서 아주 귀한 본인께서 직접 엄청나게 연구한 중요한 자료를 무료로 이렇게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급히 모셨습니다. 자, 이 연구 자료는요 저희 IDF 연구소 밴드랑 카페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네 가입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 어떤 연구죠? 연구라고 하기에는 좀 거시기하네요. 좀. 네네네. 네,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를. 네, 어떤 자료인가요? 요즘 논술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출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출제 의도 소재라든가 논제 주제들은 다 돌고 돕니다. 그 사용되는 어떤 소재 개념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네. 뭐 배경 지식일 수도 있고 대동사회 뭐 이런 거? 네네네. 그리고 뭐 문학 작품도 이 학교에서 나왔던 게 또 다른 학교에서도 나오고. 돌고 돈다. 네. 네네네.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출제를 해야 되니까 네. 고등학교 교과서라든가 수능 EBS 특강이라든가 네. 거기에서 나온 것들만 출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여러 학교들의 문제가 좀 교집합인 경우가 많아요. 네. 심지어 이게 학교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30몇 개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엄청 옛날 거 볼 필요도 없이 1, 2년 내로 그렇죠. 어딘가에서는 이 주제를 다뤘었던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걸 지금 다 정리하셨다고요? 예, 예. 그걸 어떻게 다 참. 2020학년도 이후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문항별로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네. 요 표를 보시면은 뭐 건국대학교 2022학년도 수시 문항 1, 문항 2. 네. 그래서 인문사회 1 같은 경우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네. 이 문항 1 같은 경우는 이제 맹자의 이제 대체에 대해서 나왔다 그 네. 뜻이고요. 네. 그 다음에 무임승차를 포함한 뭐 시장 실패에 관련된데요. 네. 그리고 호혜성에 관련된 주제. 네.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문항 1번은 착한 소비하고 공정무역에 관한 도표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네네. 그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문항 2번에서는 제시문은 똑같죠. 맹자 대체 무임승차 호혜성 요 시각으로 네. 그 양 기자님의 비 오는 날은 뭐 가리봉동 가야 된다 그 소설이 있어요. 그걸 한번 분석해봐라 그런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겹친다 이거야. 네. 뭐냐면은 호혜성 같은 경우는 2023학년도 성균관대 수시 2에서 본격적으로 물어봤던 주제예요. 22학년도에서는 건대에서 나왔는데 네. 바로 다음 연도에 성대에서 나왔네. 네. 그리고 양 기자의 이제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 가야 된다. 네. 요거는요 논술에서 어마무시하게 등장한 소설입니다. 희한하네요.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그 돌고 도는 핵심 소설이 또 있나 봐요. 그렇죠. 출제하기가 좋나? 주제 자체가 네. 노동이라든가 그런 거 관련해서 네네. 출제하기에 딱 좋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그 파이널을 제가 혼자 다 찍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양 기자 소설 나왔어. 가리봉동 나왔어. 여기서 또 가리봉동 나왔어. 네. 그러면은 요거를 그냥 한꺼번에 깔끔하게 학생들한테 정리를 해서 나눠주고 하면은 본인들도 양 기자 뭐 비 오는 날 가리봉동 가야 된다. 요걸 봤을 때 건대 문제도 봤다가 연세대 문제도 봤다가 같이 보다 보면은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얘기죠. 이건 진짜 쌤만 하실 수 있는 거네요. 왜냐면은 원래 다른 논술 강사분들은 파이널 본인이 다 수업하지 않거든요. 다 연구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뭐 모든 학교들의 기출, 모든 학교들의 모의 논술을 직접 뭐 연구하고 해설해 주시는 분들이 없는데 저는 진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쌤만 그럴걸요? 그래요? 쌤만 모든 그 190개의 문항인가요? 그거 다 연구하고 다 그 촬영해가지고 그 모든 영상들을 아이들이 파이널 때 공부할 수 있도록 다 주시잖아요. 아 영상이요? 네. 예, 지금 한 192개, 200개 넘게 찍었습니다. 하나 하는데 그게 몇 시간인데. 2시간 넘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거 겹치는 소재들이 많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거 정리하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도 개꿀이겠다. 예, 예. 라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셔서 본인이 또 본인 노동 이런 거에서는 조교 안 쓰시잖아요, 또 연구하실 저는 때. 제가 직접 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거를 공개하면 또 이제 다른 강사분들을 또 도와주는 꼴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일단은 뭐 카피 레프트. 예, 카피 레프트. 네.
그리고 이제 세상이 발달되다 보면은 요 작업을 AI가 해주겠죠. 네. 네. 그 전에 제가 먼저 해야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 소재 어떤 그 저기 지문에서 메인으로 사용됐던 개념, 그렇죠. 결국엔 배경지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랑 겹치는 것들을 다양하게 공부를 해보고 풀어보라. 내가 물론 이제 건대를 쓸 거야. 나는 성대를 안 쓸 거야라고 할지라도 그 소재가 겹치는 그 문항들은 또 이제 풀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것인데, 네네. 실제로 이 배경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현행 논술은 배경 지식보다는 문해력이에요. 네. 그래서 배경 지식은 독해라든가 그 글을 읽는 데 있어서 출제 의도를 찾는 데 있어서 어떤 소스 그렇게만 활용하셔야지 배경 지식이 주가 되면은 안 됩니다. 네.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죠? 출제 의도에서 벗어난 답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애덤 스미스 하시면은 국부론 알고 계시죠? 보이지 않는 손.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뭘 주장합니까? 사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공익이 달성된다. 네네네. 효율적인 자원 배분. 네. 근데 애덤 스미스가 쓴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에는요. 그렇게 이기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도덕 감정론이야말로 애덤 스미스의 대표적인 저작입니다. 거기에서는 인간은 좀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고 네. 상상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공감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제 국부론 해가지고 이제 뭐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뭐 자원 배분이 그렇죠. 이기적으로 네, 살면 네. 자본주의가 번영한다. 네. 보통 이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뭐 차가운 학자로 알고 있죠. 네네. 네. 그러니까는 예전에 이런 실수들이 있었죠. 도덕 감정론에 관련된 책인데 일단 애덤 스미스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니까 본인들이 알고 있는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인 거야. 그래서 뭐 이기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근데 함정판 왔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네. 네. 근데 도덕 감정론에서는 이기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나왔었거든. 논점 완전 틀렸겠는데 애들. 그래서 일단은 뭐 고등학생들이 알아봤자 뭐 얼마나 알겠어요. 네.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요 정도의 지식을 안다라고 하는 것도 훌륭하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거를 치고 문제로 출제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배경 지식은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소스로서 활용을 하셔야만 되는 거지 그게 절대로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이 떠오르네요. 책 한 권 읽은 놈이 제일 무섭다. 근데 저는 그래도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배경지식 중요하지 않구나. 물론 논술이라는 게 논리로 뚫어내는 게 맞아요. 근데 어쨌든 배경지식이 어쨌든 자연스럽게 쌓이긴 쌓일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내가 배경지식 중요하지 않아 라고 차단해버리는 순간 0이거나 1이거나 이러면 1이어도 문제가 되고 0이어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쌤이 이렇게 공개해 주신 이 자료를 보고 애초에 어떤 이 학자 혹은 개념, 소재에 대해서 애초에 다각도로 많은 어떤 레퍼런스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좀 다방면적인 이해, 총체적인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또 배경지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중립적인 태도로 논리대로 따라가되 이 학자의 어떤 배경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조금이 아니라 어마무시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네네. 제가 경계하는 거는 본인이 이제 배경 지식에 전도돼 가지고 그걸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건 네, 안 된다는 얘기죠. 일단은 지문 하나하나 이제 뜯어 보면서 지문을 토대로 저기 해석한 내용만 답안지에 적으셔야지. 나 뭐 아톰 스미스 알아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안 된다고 그렇게 그거는 하면은. 안 된다. 네,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주의하셔라.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사탐 교과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학생들이 지금 수능을 이제 볼 때는 사탐 두 개를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럼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러면은 이왕 공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같이 합쳐서 하다 보면은 더 그렇죠.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내가 얘기죠. 선택하지 않은 선택 과목에서 이제 나오는 지식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요즘 누가 경제를 선택했겠습니까? 경제 선택할 정도의 용자라면 이미 정시로 갔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화여대 입문 2를 보시면요. 뭐 문항 3번에서 보니까 초과 수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최저 가격제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야 이거 만약에 처음 봤다. 근데 그 지문에서 그냥 몇 줄 나온 거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갑자기 확 막혀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실전 가면 또 독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내가 소비자 잉여가 뭔지에 대해서 대충이라도 알고 접근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엄청난 그렇죠. 도움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테일러리즘, 뭐 심슨의 역설. 이 심슨이 그 심슨인가요? 미국의 그 오제 심슨 얘기하는 거지 않나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네.
아니면 뭐 호머 심슨일 수도 있잖아요. 네. 심슨가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논술의 그 논리적인 구조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시는 것과 동시에 좀 여러 가지 이제 배경 지식도 좀 쌓으시고 어떤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좀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고 또 문제 풀 때 해결을 더 쉽게 하는 소스로서 그렇게도 좀 활용하실 수 있고 대학의 기출 문제를 공부하실 때도 훨씬 더 효율성 있는.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계속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요. 특정 대학이 어느 학교하고 문제 좀 유사하게 출제하는지 그것도 파악하실 수 있어요. 네. 자연스럽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가 또 자주 출제가 되는지. 네. 근데 이러한 주제들은 전부 다 사탐 교과서에서 나왔던 주제들입니다. 네네네. 네. 앞으로도 계속 나올 주제들이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쉽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우리 경민쌤께서 여러 연구 자료를 또 이렇게 오픈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DF 연구소 김민성 소장. 인문논술 김경민입니다. 감사합니다.